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매우 현실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난자치치 당일부터 이 식구까지 먹는 것을 어떻게 조심하고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난자치치 시술은 수면 상태에서 해야 하니까 마취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금식하게 되고 난자치치 시술을 아침에 하고 11시 넘어서 퇴원을 하게 되면 배가 고프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여기서 문제는 고기를 먹는 자체가 아니라 너무 헤비하게 점심을 드시는 것이란 점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일단 마취가 덜 풀리고 컨디션이 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체 성분의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실 경우 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체한 것 자체도 답답하고 또 약을 먹어야 하나? 여러모로 머리가 아프겠지만 체한 증상과 난자채취 후 복강 내에서 난자채취용 바늘에 찔린 여러 기관 즉 난소나 자궁, 질벽 등에서 어떤 이유로든 다시 출혈이 시작되어 심한 빈혈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이 체한 증상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고 배가 아프거나 불편하고 불러 나오게 되는데 정말 혈복강의 증상과 체한 증상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제 사 먹고 집에서 누워있다가 더 큰 응급 상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혈복강에 대한 경고, 즉 워닝을 의료진이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체한 걸로 오인해서 응급실에 내원해서 바로 치료받아야 할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오판이 되겠습니다. 실제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난자채취 후 내원한 환자를 혈복강 진단을 못하고 단순 소화불량으로 오진해서 돌려보냈다가 큰 문제가 된 사례를 저희 난임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예전에 공개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난자채취 후 그날 점심 저녁 정도는 가볍게 될 수 있으면 유동식이나 소프트밀로 식사하시고 컨디션 보고 다음날부터는 제대로 된 루틴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자채취 끝났다고 홀가분한 마음에서 몽땅 드시고 고생하거나 오진을 부르는 상황을 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난자채취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오히려 식사는 더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난자가 너댓 개 정도 적게 채취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난소가 7-8cm 이상 붓고 채취 개수가 10개를 넘어가는 분들은 난소가 부어서 생기는 증상이 난자 채취 후 2-3일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증상인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 장기를 커진 난소가 누르는 겁니다. 즉 위를 누르면 위의 용적이 감소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오심이나 구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광을 누르면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는 빈뇨 현상을 부르게 되고 장을 누르면 변비가 오게 됩니다. 물론 변비를 부르는 주범은 난자 채취 후 이식할 때까지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질정이나 프로게스테론 주사가 장 운동을 억제해서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자 채취 후 일정 기간에는 소화되기 쉽고 양은 적어도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음식 식단은 이렇습니다. 난소가 붓고 복수가 찰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난자 채취 근처부터 하루에 2-3개 정도 노른자를 제거한 달걀 흰자를 프라이 형식이든 찜하든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알부민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혈관내로 끌어당기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서 고생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식 후에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당연히 임신율을 올릴 수 있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식 후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자궁으로 순환되는 것을 돕는다고 알려진 일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사탕무, 석류, 잎이 무성한 채소들이 포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아 이식 후 비트루트의 섭취는 체해 수정 주기 동안 배아 임신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비트를 가열해서 조리하게 되면 적색즙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호모시스틴, 중성지방 등을 낮추는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고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시트러스 과일도 도움이 되는데 오렌지, 레몬, 감귤 등은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펙틴 등이 많이 들어있어 모세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로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막과 세포 내 DNA의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나 아스파라거스, 체리, 토마토, 붉은 사과, 포도, 딸기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 퀘르세틴 역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항염작용을 통해 배아 이식 후 거부 반응이나 과한염증 반응을 최소화해주게 됩니다. 현재 퀘르세틴은 커머셜화한 제품으로 판매도 되고 있고 농축 캡슐이라 흡수율이 아무래도 음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복용 또는 먹어야 할 음식이나 야채, 과일 등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가공된 백설탕과 미분화된 밀가루를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패스트푸드, 사탕, 칩, 에너지 드링크, 크루아상 같은 빵류를 말하는데요.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품, 설탕 음료를 많이 먹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외 인공감미료, 날달걀, 고등어보다 큰 생선, 특히 참치류, 술과 과도한 카페인,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치즈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방부제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러로 인해 치즈가 가진 발효식품으로서의 장점보다는 임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는 성분 때문에 오히려 피해만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한눈에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난자치치와 이식하는 시기에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험관하기 시술이라는 게 생리 시작해서 열흘 정도 과별한 주사를 맞고 난자치치를 하고 며칠 후 비하이식을 하는 각각의 시기가 있다 보니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음식이나 약물은 난자치치 며칠 전부터는 오히려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난자치치가 바늘로 복강내 장기를 찌르는 침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난자치치 후 복강내 출혈로 실려가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비하이식 후라면 이런 약물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럴 때 비타민이나 음식 역시 시기에 따라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험관 시작 전인 분도 계시고 난자치치 다음날 이식 후 5일째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안 했는데 큰일 난 거 아닌가?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진리도 아니고 100% 이렇게 사는 건 역시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현듯 삼겹살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맥주 한 잔에 풍미가 당기는 날은 한 번쯤의 일탈이 정신건강에 100만 배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 성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